한규리 씨, 반갑습니다. 규리 씨는 지난 2023년 10월 목선을 타고 동해안을 통해 탈북을 하셨습니다. 지금 탈북하신 지 1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현재 북한은 탈북 루트를 완전히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이 탈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3국을 거쳐서 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배를 타고 동해안으로 탈북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리 씨의 경우에는 세간에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 그리고 K-팝 등을 듣지 못하도록 강한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이라든지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와 그리고 영상 그리고 K-팝을 즐겨 듣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2023년 2월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보게 되면 조사를 했을 때 약 83%가 북한에 있을 때 영상물을 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규리 씨에게도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부 정보를 접한 때는 언제이고 또 그때 본 그 외부 정보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9살에 중국 드라마를 이렇게 처음으로 접했었습니다. 제목은 양산백과 추경대라고 한때 북한에서 엄청나게 유행했었는데 그걸 이제 접했을 때 당시에는 북한에서 그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되는 경우 엄한 처벌을 가했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남한 드라마는 14살 때 본격적으로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목은 겨울연가, 가을동화, 그 다음 상속자들 등 여러 드라마를 접했고 그리고 또 인피니트 내꺼 하자, 그 다음 향수 뿌리지마 등 여러 가지 이제 K-팝도 그때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북한 주민은 밖으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심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외부 정보를 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규리 씨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은 한국 드라마라든지 또 K-팝을 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외부 정보와의 접촉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도 외부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 자신들의 생각의 변화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규리 씨, 그러면은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통제된 사회에서 한국 드라마라든지 또 이 외국 영상을 봤을 때 거기서 그런 걸 보면서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또 상상했던 외부 세계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로부터 중국하고 압록강 사이를 막아서 우리가 마음대로 세계를 다닐 수 없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비록 되게 어렸지만 엄청나게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더 성장하면서 수많은 남한 드라마와 또 이제 KBS 방송, 그 한국의 밥상, 또 6시 내 고향 등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접하면서
남한에 대한 동경을 많이 가졌고 또 이제 내가 이런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꿈을 펼치면서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북한에 있는 많은 청년들은 남한 드라마를 한 번 보면 그냥 그걸로 끝내지 못하고 끝까지 그 밤을 패고 엄청 버는 그런 걸 제가 많이 접했는데 그와 같이 남한 드라마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북한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것들을 그 드라마를 보는 순간만큼은 좀 잊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나는 이제는 여기서 통일이 되길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나는 남한으로 직접 가야 되겠다 해서 남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규리 씨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밤을 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밤을 팬다는 어떤 의미인가요? 밤을 팬다는 게 저희 북한 말로 표현을 해서 좀 그런데 밤을 팬다는 게 이제 밤새 잠을 안 자고 드라마를 시청을 했다고 그런 뜻입니다. 네. 규리 씨는 함경북도 경성에서 하룻밤 사이에 동해 북방 한계선이죠. NLL을 넘어서 속초까지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 남한으로 오는 그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의 추격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탈북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탈북하는 과정, 그 바다는 상당히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탈북 과정의 그 바다 위에서 규리 씨가 느꼈던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탈북을 하려고 결심했을 때는 그렇게 바다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담하게 선택을 해서 떠나긴 했는데 정말 바다 위에 떠보니까 바다라면 저는 그냥 좀 멋있고 은은하고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았었는데 그냥 여기에 빠지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좀 위험도 느끼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 시간이 거의 44시간이 걸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남한 38선 넘기 3시간 반 전에 이제 북한 경비정 추적을 저희는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기억은 파도에 집중을 했었는데 파도도 엄청나게 험했거든요. 막 배가 제 몸이 같이 막 파도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기분이었고 또 저희 배는 그 파도에 비하면 엄청 작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위기 순간에 이제 추격대가 이제 저희들을 따라서 왔는데 정말 3시간 동안 쫓길 때는 내가 이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이러다가 우리 가족도 다 같이 이렇게 죽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저는 그래도 희망을 걸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그래도 남한에 제가 그렇게 원하던 자유를 찾아 떠나는 남한 땅에 도착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며 하늘에 대고 빌기도 했었습니다. 제발 도착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30분이란 기간이 이제 있으면 남한 38선을 넘을 수 있었는데 그 기간이 저에게는 30분이 진짜 엄청나게 긴 시간으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38선을 넘어 있었고 또 이제 배가 국경경 저희를 쫓던 배가 뒤를 돌아서 갔는데 다행스러운 건 저는 청지를 막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파도도 심하고 또 이제 날도 어둡고 하다 보니까 사격도 안 한 것 같고 국경 쪽이다 보니까 청소를 내면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서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규리 씨 이제 그렇게 해서 드디어 동해안의 북방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그 북방 한계선을 넘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저는 남한의 38선을 넘었을 당시에 이게 정말 남한인지 그렇게 위험하던 순간이 정말 사라진 게 맞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38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38선이 있다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한에서 살 때 남한에 대한 영상물들을 많이 시청하면서 남한에 대한 확신을 가졌지만 단 한 번도 남한에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남한에 도착해서 남한 사람들이 저희들을 반갑게 맞이해 줄까? 아니면 진짜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깜방에 두고 고문하면서 막 그러진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심 속에 그 바다에서 육지를 내리지 못하고 계속 여기가 진짜 남한이 맞는지 GPS에는 분명히 속초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남한인지가 이게 실감이 안 나서 육지에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주민 배가 하나 저희한테 왔었어요. 근데 그 배에서 어주민 그분이 이제 배를 몰고 오시는데 저는 그때 사실 그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배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을 걸었어요. 혹시 탈북하셨어요? 하고 물어봤을 때 저는 엉뚱같이 배가 너무 멋있어요 하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분이 이제 제 의심을 이렇게 다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탈북을 오셨어요? 했을 때 네 하고 대답을 했더니 참 잘 오셨습니다 하는 그 말이 제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또 위험한 순간들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 일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의심조차 더는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보고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고 공부해야 할 부분도 많아서 제가 하고 싶은 일도 또 계속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희 꿈이 하루에 만에도 몇 번씩 자꾸 바뀌곤 해서 저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 좀 괜찮은 걸까요? 네, 교리씨 이제 우리 모두가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빛이 밝은 곳을 이렇게 나오면은 눈이 부시고 또 혼란스럽고 때로는 두렵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그 상황에 대처해 나가면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는 탈북민들이 3만 4천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우리 사회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4일을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날을 지정하게 된 것도 우리 정부와 우리 사회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규리씨께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규리씨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의 말씀을 들으니 참 저는 안심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에서 나만의 그런 외부 콘텐츠를 보면서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북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진짜 진실을 모르고 평생을 거기서 갇혀서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한에 와서 저만 행복한 게 너무 죄스러운 것 같고 우리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도 꼭 저처럼 자유로운 사회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네, 북한 주민들은 이 북한 정권의 강화되는 그 통제와 이런 압박 속에서도 한국 드라마라든지 또 K 드라마 이런 것들을 즐겨 들으면서 외부 세계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화의 전파라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이 아무리 억압적인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더라도 막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북한 주민들도 규리 씨와 같은 그런 알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민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외부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79주년 강복절 기념식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통일 독트린에 7대 추진 과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함으로 해서 자유 세계를 더 잘 알게 된다고 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외부 정보에 접하고 또 자유의 가치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통일의 시기는 훨씬 더 앞당겨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을 허용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북한 주민들이 갖게 된다고 한다면 통일의 날도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독트린이 정보 접근권의 확대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외부 정보는 단순히 하나의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그러했듯 북한 청년들에게 외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하게 된다면 인생이 성두리처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남한에 온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장관님께서 마련해 주신 소중한 시간, 격려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전에 북한에서 처음으로 왔을 때 회계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장관님과 함께 이런 행사도 참여하고 또 다른 데서도 많은 행사를 참여하다 보니까 제가 저희 꿈을 확실하게 지금에 와서 찾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온 세계에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알리고 또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당당하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저희 꿈을 펼치고 성공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규리 씨가 한국 사회에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잘 정착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